이 집은 현재 4억 원대의 가격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원하게 트인 조망권과 넉넉한 주거 공간입니다. 집이 지대보다 높게 앉아 있어 주변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실내 평수가 6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여유 있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 꽤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전원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권이 너무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집 근처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고 차로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있어 일상적인 편리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꽤 넓은 편이라 넉넉한 실내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 환경도 차분해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 상황부터 집 내부 구조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갈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들어가는 길이 험하면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일 텐데요. 이 집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건까지 들어오는 길은 비포장도로 하나 없이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도 전혀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특히 이 집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집 앞까지 차량이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본건 입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참 물건입니다. 집 앞마당에 대충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아주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마감되어 있어 웬만한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다 막혀있는 주차장이라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혹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차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점은 주차를 하고 나서 굳이 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장 안쪽에 연결된 연문을 통하면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짜여 있습니다. 주차장의 면적은 약 30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9.075평 정도 되는데 차 한 대를 아주 넉넉하게 대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남는 공간에는 자전거나 캠핑 용품 같은 것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주차장 옆을 보시면 이 집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문은 금색으로 된 양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대문이 주는 중후함과 화려함이 이 집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느낌인데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단을 따라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계단이 바로 이 집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드디어 넓은 마당과 주택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집은 지형을 잘 활용해서 높게 지어진 집입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튼튼하게 옹벽을 쌓고 그 위쪽에 집을 앉힌 형태입니다. 이렇게 지대가 높다 보니 거실이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막힘없이 탁 트인 전경을 매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올려다보았을 때는 집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아래쪽 행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 프라이버시가 훌륭한 구조입니다. 다만 옆집들과는 땅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나이를 살펴보면 사용 승인일이 2003년 7월 15일로 현재 약 23년 정도 된 2층 전원주택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날 순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구조는 따뜻한 느낌의 목조주택이며 지붕은 목조 지붕 위에 갈색 아스팔트 싱글로 덧대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로 솟아있는 굴뚝을 보니 내부에는 운치 있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거실에 모여 앉아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불멍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벽은 화이트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인상을 주며 창호 역시 화이트 컬러의 이중 샤시를 사용해 단열과 미관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집 앞쪽과 옆쪽으로는 니은자 모양으로 길게 뻗은 나무 데크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차 한 잔 마시며 밖을 감상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의 오른쪽 부분은 팔각형 형태로 돌출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거실 공간입니다.
이런 입체적인 구조 덕분에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마당은 푸른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 정면보다는 옆쪽 마당으로 아기자기하게 공간이 빠져 있으며 집 주변으로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마치 작은 숲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집 뒤편으로는 시골집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독대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장을 담그거나 발효 음식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건물 외에도 제시외 건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보일러실로 목조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면적은 9제곱미터로 2.723평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디귿은 주택 후면에 붙어 있는 바베큐실입니다. 샤시 구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면적은 16.5제곱미터로 4.991평입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의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토지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기호 1번과 3번이 바로 본건 땅입니다. 먼저 기호 1번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알차게 이용 중입니다. 땅 모양은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로 잘 빠져 있어서 토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기호 1번 토지와 바로 옆 필지 사이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정자가 옆집 소유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약 5분의 4 정도가 본건 땅을 침범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취득하시게 되면 옆집 분과 잘 상의하셔서 땅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웃 사촌끼리 좋게 지내자는 의미로 인지만 시켜주고 그냥 사용하게 하시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건물 북측에 있는 장독대와 제시외 건물 디귿인 바베큐실 부분이 뒤쪽 땅의 경계를 약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타리가 쳐져 있어 본건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공뷰나 지적도를 대조해보면 뒤쪽 땅의 경계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쪽 땅은 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땅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뒤쪽 땅을 옆집과 본건이 경계 구분 없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정확한 것은 경계 측량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기호 1번 토지는 남측으로 약 4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기호 3번과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657제곱미터로 198.743평이라는 넉넉한 면적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토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도로이며 실제로도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53제곱미터 중 지분 5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수로 환산하면 106.783평 중 지분 15.12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세한 도면은 없지만 간평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보겠습니다. 1층 면적은 123.83제곱미터로 약 37.46평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가 1층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 2개와 화장실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고와 다용도실이 있어 짐 정리하기에 아주 좋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기호 기역 니은 디귿은 아까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들입니다. 기호 기역은 주차장이며 니은은 보일러실, 디귿은 바베큐실입니다. 다음으로 2층 면적은 73.65제곱미터로 약 22.28평입니다. 2층에는 방 2개와 함께 특별한 공간인 홈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조용히 야경을 보며 술 한잔하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화장실 1개, 드레스룸, 그리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모두 합친 총 연면적은 197.48제곱미터로 무려 59.738평입니다. 거의 60평에 달하는 대저택급 규모입니다. 방이 4개나 되고 화장실도 3개나 있어서
4, 5인 대가족이 거주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거실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 햇살도 하루 종일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입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물 외관이나 입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임차인 현황입니다. 이 집에도 현재 서류상으로 기록된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보증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인 차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확한 임대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임차인의 전입일자조차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입찰 전에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확인한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이 집의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된 말소기준일인 2016년 5월 13일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혹시라도 그 사이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설정일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재차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 확인된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단 하루라도 앞서 있다면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하는 인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 평화로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집 바로 근처에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중교통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큰 도로가로 나가야 있습니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507m로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9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이 80분에서 최대 180분으로 다소 긴 편이라 이곳에서 생활하시려면 자차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건이 있는 위치는 차만 있다면 생활은 매우 편리합니다. 마트가 약 1.2km 거리에 있으며 자차로 이동하면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는 건 전원주택으로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교통 입지도 꽤 훌륭합니다. 이 집을 중심으로 여주, 하남, 이천, 경기도, 광주, 서울, 가평, 홍천이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여주까지는 여주시청 기준 32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하남까지는 하남시청 기준 33km로 자차 38분 소요됩니다. 이천까지는 이천시청 기준 35km로 자차 48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광주까지는 광주시청 기준 36km로 자차 39분 소요됩니다. 서울까지는 잠실역 기준 45km로 자차 56분 소요됩니다. 가평까지는 가평역 기준 50km로 자차 1시간 9분 소요됩니다. 홍천까지는 홍천군청 기준 53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보시다시피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고 주변 경기도 주요 도시들과 강원도권까지도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서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아주 괜찮은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3-03665-006입니다. 감정가는 5억 9,108만 4,4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약 197만 3,553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약 282만 6,44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4억 7,286만 8천원이며 보증금은 4,728만 6,8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기도 양평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지분도로 포함 213.86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제외 59.73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3년 7월 15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19일 14시부터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이 본건은 감정가에서 약 1억 원 정도가 낮아진 상태로 4억 원대라는 금액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찰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다가오는 2월경에는 3억 원대를 지나 2억 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실내 면적이 전용으로만 약 60평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표면적인 가격은 상당히 눈길을 끄는 수치입니다.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나 배치된 구조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나 아이들이 많은 5인 이상의 가구가 입주하더라도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외곽 지역 주택들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곳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튼튼한 전용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눈이나 비로부터 내 차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고 주차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점은 실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게다가 집 근처에 바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강바람 맞으면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지적도와 임차인 현황에서 짚어드렸던 몇 가지 리스크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우선 지적도상 옆집 소유의 정자가 본건 땅을 상당 부분 침범해 있다는 점, 그리고 본건 주택의 일부 부속시설인 바베큐장이나 장독대 공간이 뒷땅의 경계를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추후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 후 추가적인 비용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서류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임차인 현황 역시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보증금이나 전입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찰은 예상치 못한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불투명성과 토지 경계 문제라는 리스크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억 원대라는 가격이 이 동네의 실제 시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저렴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인근의 최근 매매 사례나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현장 시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넓은 평수와 좋은 환경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 반면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분의 자금 계획과 목적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